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인데요. 여름철 식중독하면 우리가 흔히 생선이나 육류에서 그 원인을 찾지만 사실 잘 씻지 않은 채소가 그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식중독을 유발시킨 이 식품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육류가 14% 정도였는데 이에 반해 채소에서는 41% 이상의 비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염소 소독제나 식초를 탄 물에 5분간 담가두고요. 그 후에도 다시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헹궈야 한다고 합니다.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귀찮다고 채소를 대충 먹었다가는 자칫하면 이 식중독 덩어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역시 여름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학생 살펴봤더니요. 61명 중 75% 이상이 수영 미숙이나 안전 부주의 때문에 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필수 교과목으로도 지정됐다는 이것, 지금 함께 배워보시죠.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13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물 위에 오래 떠 있는 방법인 생존 수영. 당시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생존 수영법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도착했을 때 생존 수영법이라고 이제 하늘을 보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 그 상태. 물놀이의 계절, 아차하는 순간 당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가 생존법, 생존 수영을 배워봅시다. 생존 수영을 배우기 위해 찾은 이곳. 그런데 수영장이 아니라 웬 강의실이냐고요? 일단은 생존 수영에 대한 기본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전문 강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에 눈 반짝, 귀 쫑긋 세운 우리 친구들. 구조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그때 막 포우적거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포우적거리라고. 근데 그때 그런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학생을 발견해요. 이렇게 이 아이처럼 뒤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줬어요. 아들아, 너는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말고 뒤로 누워버려라 하신 거예요. 이 학생은 누가 살렸어요? 이 뒤로 물에 빠졌을 때 몸에 힘을 빼고 뒤로 누우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구명조끼. 생존 수영으로 보이지 않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엔 꼭 필요한 말이 있다는데요. 잘해왔잖아. 너는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긍정이 또 하나의 생명줄이 되는 거죠. 생존. 누구의 생존?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면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존, 생명. 어린 친구들에게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단어들. 과연 강사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을까요? 몇 명은요, 세월호 때도요, 사람들이 빠졌을 때 막 그냥 허우적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요, 생존 수영을 해가지고 살 확률을 높이려고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대처 방법을 알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생존 수영법을 배워볼까요? 물속에서 자유로우려면 일단 물과 친해져야겠죠. 레슨 1, 물과 친해지기. 생존 수영, 그 시작은 물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내는 것. 그래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행동하고 또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처음 할 때는 물에 적응하는 거죠. 처음 물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물에 적응하는 거. 물의 저항도 느껴보고 물에서 걸어보고 그래서 물과 친숙해진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생존 수영 영법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친해졌으니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레슨 2, 호흡법. 물속에선 숨을 내쉬고 물 밖에선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음파 호흡법.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무늬만 음파법 아닌가요? 깊게 들이마셨다가 파. 이제 알겠죠? 레슨 3. 이번엔 생존 수영에 꼭 필요한 거침없는 발차기를 배울 차례. 무릎 펴고 고관절의 시작된 힘이 발끝으로 전달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하나. 좋아요. 둘. 발차기를 하는 건지 물장구를 치는 건지. 강사님 도와주세요. 발차기를 찰 때에는 이 고관절에 시작된 힘이 발끝으로 전달되도록 차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치 채찍과 같이 채찍이 손목에 시작된 힘이 끝에 가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차주는 거죠. 이때 엄지발가락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깝게 차주고 무릎도 펴주고 발목도 펴서 힘을 물을 들어 올려준다 생각하면서 차주는 겁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팔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레슨 4. 생존 수영 팔 동작. 생존 수영 시 필요한 손동작을 스컬링이라고 하는데요. 손바닥을 쭉 편 상태에서 마치 물을 쓰다듬듯이 45도 각도로 양손을 모았다 펴길 반복해줍니다. 나를 살리는 생존 수영 마지막 레슨. 물 위에선 어떻게 떠 있어야 할까요? 물 위에 뜬 상태에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는데요. 숨을 내뱉으며 아래로, 들이마시며 위로 호흡합니다. 이 들숨과 날숨의 반복 훈련을 통해 스스로 뜨고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실제로 물에 빠진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가 물에 잠기도록 하고 호흡한 공기가 내 폐에 들어가도록 해서 최대한 내 몸에 공기층을 형성해서 몸에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체 부분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목, 팔, 다리 모두 힘을 빼고 마치 침대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눕는 겁니다. 바다라는 예측 불허의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생명줄이 되어줄 보이지 않는 구명조끼 생존 수영. 이제 생존 수영을 배우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도 생존 수영 잘 배워보셨나요? 사실 이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 생존 수영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필수 수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통해서 이 생존 수영을 이미 배웠거나 또는 배울 예정인 친구들이 전남 지역에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도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영장 등 많은 여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서해해양경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충청도의 한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서요, 청년 창업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고소한 인생 이야기 지금 들여다보시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30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40도? 저렇게 예뻤는데 애만 안 놔둬줘. 장마는 쉬어가겠습니다. 박찬숙, 너도 계속 쉬지? 언제까지 쉬고 있을래? 쉬는데 늦지 않았어. 시작해보는 거야. 이제 헛것이다 보이네. 아니 근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오늘의 날씨유. 오늘은 전국적으로 덥겠어요. 세상에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럴 땐 벗어요. 경제난 취업난 때문에 청년으로 살기 힘든 세상.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는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 경단녀가 되면 다시 고용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한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열정과 패기, 도전 정신으로 창업이라는 배를 타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세요. 계속 툭툭 나오냐고. 왜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배 아파. 안녕하세요. 리포터 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단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도 청년입니다. 열정과 도전, 이 패기가 가득한 배야.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뭔데요? 배변 활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우와. 왜 이렇게 고소해? 제가 배 아픈 게 그렇게 고소해요? 아니 누구세요? 제가 사장이에요. 사장이라고요?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창업가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쌀로 유명한 충북 진천. 이 회사는 이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5년 8월에 창업한 신생 농업기업이고요.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청소하시던 분.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네, 제가 사장 맞아요. 예? 아니, 직원도 안 보이는데 무슨 사장이에요? 1인 기업이라서요. 제가 제조서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청년 창업가 김현주 사장을 소개합니다. 청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결혼 안 하셨겠어요? 네, 결혼했어요. 예? 네, 아이를 둘이나 있는데요. 예? 김현주 사장은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 여성이 된 전형적인 경단녀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시작에 나섰는데요. 직접 재배한 우리 농산물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농업기업을 창업했고요. 직접 재배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지금은 잘 나가는 농업기업으로 한창 성장 중에 있답니다. 아이가 있다 보면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고, 농사를 부모님 오래 지셔서 그 판매하고 하는 일은 계속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주 사장의 부모는 진천에서 60여 년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된 김현주 씨는 그런 부모님의 농사일을 틈틈이 도왔는데요. 그러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반 농산물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현주 씨는 농업가공식품 생산기업을 창업하고 부모님과 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지은 참깨와 들깨를 이용해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이웃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겠죠? 틈틈이 남편도 아내 일을 돕는다는데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만큼이나 부부 금술도 좋은가 보네요. 그 아내분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깜짝 의아했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이런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한다 했을 때 좀 많이 당황을 했죠. 근데 지금은 보고 있으면 혼자서 이렇게 다 꾸려나가는 게 참 대견스럽고 좀 뿌듯합니다. 그럼 아내분이 돈 버시면은 그 돈을 좀 이렇게 드리나요? 아니요, 뭐 와이프 돈이 제 돈인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어머,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참기름을 생산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국내산 참깨를 이용해 저온으로 참깨를 볶은 후 볶은 참깨를 착유기에 넣으면 이렇게 참기름이 나온답니다. 색깔이 우리가 알던 그 참기름 색이 아니라고요?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 낮은 온도에서 볶은 저온 착유 방법을 썼기 때문이라네요.
이것이 바로 100% 국내산 참깨를 이용한 참기름, 소비자의 호평으로 절찬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사실 손님들이 오셔서 상품도 사야 되는데 여기는 뭐 손님도 아무도 없네요. 요즘 누가 직접 물건을 팔아요.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참기름 판매 1위라고요.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광고 비용 넣으면 1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 보실래요? 여기까지가 광고면 저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 순위로 이렇게 앞면에 넣은 거예요. 진짜네요? 대박! 정말로 유력 포털 사이트에 참기름을 쳐보면 짜잔! 김현주 사장과 이 회사의 참기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폭발적인 그 소비자의 반응이 있는 이유 과연 뭘까요? 우선 소비자들부터 신뢰를 제가 얻게 됐어요. 직접 재배해서 이제 그 가공함으로써 그 원재료에 대한 그 신뢰도를 얻었고요. 또 이렇게 참기름은 참기를 오래 볶아서 착유를 하다 보면 벤조피렌이라는 그 1급 발암물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온 방법으로 참기름을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은 똑똑하니까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현명한 소비자를 위해 김현주 사장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준비 중인데요. 국내산 쌀과 수수를 이용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팽화 수수 과자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제품 연구 중이라더니 먹기만 하네. 그렇게 멋있나?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러니 살찌죠. 이건 살 안 쪄요. 진짜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살이 안 찐다고요? 많이 먹으면 찌죠. 하지만 이제 간식으로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팽화라는 기술은 쌀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되게 좋은 간식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거든요. 김현주 사장은 참기름과 들기름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팽화수수 과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 비전을 받아 곧 시중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 기술원에 이런 팽화 기술을 이용한 그 간식류를 만드셨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저희가 깨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깨를 넣어서 하면 맛이 어떨까 이런 것들 서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기술 비전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좋은 상품을 개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2017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뽑힌 건데요. 저온 착유 방식으로 건강한 참기름을 만들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젊고 혁신적인 창업기업인인 것을 인정받은 거죠. 이 업체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형 농업 경영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는 참기름을 생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수 창업 기업입니다. 김현주 사장이 경단녀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 같은 창업 성공 스토리는 나올 수 없었겠죠?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마.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실 탈락이 쉬운 게 이쪽이잖아요. 참기름 불신의 대상인 참기름 쪽이.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만이 저는 제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열정 가득하고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빛나는 멋진 청년들이었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이며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과 열정 가득한 이 땅의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내 꿈을 현실로,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아직 쌍둥이다. 나도.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도 3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순천을 중심으로 일부 내륙에 안개주의보가 내렸는데요. 당분간 이처럼 안개 끼는 곳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 안개는 오후 들면서 차차 거치면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미리미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황새를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이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될 만큼 아주 귀한 새인데요. 예산에 가면 이 황새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새 가족의 여름나기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조류 황새. 청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다는 우아한 새를 충남 예산 땅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 황새를 교과서에서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몸집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마리가 모여있는 모습은 실제로 처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한반도 들녘에서 자취를 감췄던 황새가 다시 우리 곁에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황새의 고향 예산으로 떠나보시죠. 몸 길이 1m, 날개를 펴면 2m나 되는 큰 새. 황새는 예로부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선조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농약살포와 개발로 1971년 남한에서는 더 이상 야생 황새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황새가 다시 나타난 건 20년 동안 이어진 황새복원 연구팀의 숨은 노력 덕분입니다. 더불어 충남 예산은 황새 야생 복귀 거점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황새의 고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홀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 어미의 품처럼 따뜻하고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 머물러 갑니다. 여기는 야생에 살고 있는 황새들이 사육 황새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야생에 방사된 황새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주변 지역에 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시설이고요. 황새의 야생 복귀를 위해 예산군은 황새공원을 조성하고 터스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환경에 사는 황새를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는 등 주민들도 합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에 첫 방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15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현재는 21마리가 살아있습니다.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텃새였고 또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네. 그러니까 황새가 산다는 건 습지 생태계가 굉장히 균형이 있고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를 우리가 황새를 통해서 복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황새. 박사님과 함께 야외 관찰에 나서봤는데요. 여기 보면 저기 황새가 보이네요. 저기요? 네, 저기 3마리. 3마리? 네. 3마리가 있고. 올해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황새들은 광시면의 논과 하천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농촌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네, 황새가 지금 기지개를 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와. 움직이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네, 부리가 25cm 정도 되니까요. 네. 박사님은 매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네, 제 직업이니까요. 저 매일 와서 황새와 그리고 논에 있는 생물들 조사도 하고요. 어떤 먹이를 먹는지, 그리고 한 10분 동안 몇 마리를 먹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먹는지, 논에서 먹는지, 하천에서 먹는지, 습지에서 먹이를 먹는지 그런 것들 조사하고 있고요. 먹이를 먹는 장소부터 황새 간의 상호작용까지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록하는 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은 서식 환경을 연구할 목적으로 황새다리에 개체식별 유색가락지를 끼우고 GPS 위치 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이거는 YS1505라는 발신기가 달려있는 개체고요. 이 개체에 GPS가 지금 오늘 수신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쭈루루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대부도까지 가서 지금 저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습지에 보시죠. 습지에 네. 보통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기록을 모아놔서요. 황새를 알아가는 거예요. 황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주로 어떤 곳을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황새가 좀 더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황새공원엔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황새 먹이를 챙기는 시간인데요. 사육사들의 손길이 덩달아 바빠집니다. 한 마리당 얼만큼 애들이 먹어요? 저희가 개체 하나당 공급하는 게 이제 500g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오픈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9마리가 있어서 네. 4.5kg를 공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펄떡펄떡 기운찬 미꾸라지가 황새의 먹이인데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서둘러 사육장으로 가봅니다. 들어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네. 황새들이 이제 소리에 놀라거나 아니면 행동을 빨리 하면 놀라가지고 이제 튀어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용히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큰 동작 하지 말고 네. 천천히. 알겠습니다. 따라 들어갈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황새들의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둔봉으로 미꾸라지 입수!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긴 부리로 재빠른 미꾸라지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웬걸요. 이 둔봉 속 먹이를 향해서 콕콕 찍으면 백발백중이더라고요. 이 긴 다리와 부리를 10분 활용해 우아한 식사를 즐깁니다. 부리를 이용해서 촉각 흡식을 하는데요. 이제 눈으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부리를 집어넣어서 부리로 바닥을 쪼으면서 해친다고 하죠. 네. 이제 그 속에 이제 부리 속에 물고기가 감지되면 그거를 집어서 먹는 거죠. 수십 년 전 이 땅에서 사라진 황새. 그래서 황새가 어떤 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태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화관을 둘러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봅니다. 황새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가 황새공원에 와서 정말 황새란 이런 새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 기분이 좋았고요. 또 예산군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황새 복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이 황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황새 복원을 시작한 지 언 20년. 멸종된 황새가 돌아온다는 것은 오염된 이 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렵게 부활한 만큼 우리 산하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네, 생태계를 보존하는 건 역시 우리 인간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귀한 새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 커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 대구에 가면요, 이 커피를 더욱더 맛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로 출발합니다. 대구는 어떤 도시일까? 네, 대구 하면요, 데프리카, 치맥의 도시, 뮤지컬의 도시라고 많이들 지칭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커피의 도시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다들 모르고 계셨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 커피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예술가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되던 음악 다방에서부터 대구와 커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 후 원투커피 문화를 확산시킨 출발지 또한 대구였다. 현재 자체 토종 커피 브랜드들이 대형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랐는데 커피 도시 대구를 알리기 위해 지역 카페들이 뭉쳤다. 그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자.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 찾아온 이곳. 대구가 커피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범상치 않은 핸드드립 솜씨의 이분이 바로 대구 커피 모임 씨로드 회장을 맡고 있는 류상열 씨다. 씨로드라는 게 있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씨로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연합회 모임을 씨로드라고 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비영리 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결성한 지는 지금 4년 정도 된 그런 모임입니다. 커피의 도시 대구라는 슬로건을 갖고 뜻이 같은 지역 카페들이 모인 씨로드. 정기적으로 모여 대구 커피를 알리며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한다고. 네, 그렇다면요. 이 씨로드는 다른 카페 모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14개 업체가 모여서 각자 개성 있는 뭐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음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4개 업체가 다니는 재미를 더하고자 저희가 스탬프 투어를 만들었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아하, 스탬프 투어라니 재밌겠다. 오늘 한번 제대로 다녀보자. 두 번째로 들른 이곳은 카페라기엔 조금 좁은 공간?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아 근데 지금 잠깐 여기 와보니까요. 좀 느낌이 일반 카페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다른 카페와는 다르게 로스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스팅 공장입니다. 커피 시음 공간을 지나 들어오면 넓은 생두 저장 창고가 있으니 물 건너온 생두들이 쌓여 있고 다양한 원산지 농장의 생두를 가져와 최상의 상태로 로스팅하고 블렌딩하는 것이 이곳의 주된 일이라고 한다. 지금 생두 이렇게 해서 무게를 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커피가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수분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측정해서 그 범위 안에 적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 다 측정했으니까요. 이 생두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약간 살찐 호박씨 같기도 한데 이거 바로 내려서 먹으면 되는 거죠?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 콩을 볶아야 돼요. 커피의 향과 맛을 결정짓는 로스팅 작업. 고객 맞춤형 로스팅으로 개인 커피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이곳 원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우와, 진짜 고소하네요. 참기름은 덜이 갈아할 정도로 고소한데 이걸 지금 하실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배출할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볶는 정도에 따라서 콩이 신맛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맛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누가 볶느냐,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 그렇게 더 매력 있다는 커피. 오늘 이곳의 커피의 매력에 빠져 찾아온 이들이 있다. 바로 커피 감별사들. 새로 들어온 원두의 상태와 맛을 평가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는데 감별사들이 알려주는 원두 고르는 팁 알고 싶다. 가장 최근에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원두 자체를 사실 때는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갈린 상태의 콩을 사실 때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한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스탬프를 받은 송민서 리포터. 로스팅한 콩도 받았는데 완전 득템. 원두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9년 동안 운영된 핸드드립 전문 카페. 다양한 추출법을 사용해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커피 마니아들의 사랑도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앞전에 로스팅 하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갔더니 이거를 주시면서 이곳에 가면 커피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만들어 주실 거죠? 예, 당연하죠.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맛있게 핸드드립으로 해서 내려드릴게요. 그냥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핸드드립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핸드드립으로 드시면은 훨씬 깔끔하고 풍부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직접 핸드드립을 경험하기 위해 장소를 옮긴 두 사람. 바리스타 교육도 함께하고 있다는 이곳에서의 핸드드립 팁은? 핸드드립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좀 알려주시죠.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90도 정도의 물로 이렇게 달팽이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점장님의 지도 아래 둥근 물줄기를 그려보는데 이것 참 어설프다 해야 할지 잘한다 해야 할지 하지만 침착하게 완성? 그 맛은 과연 어떨지? 제가 내린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부드럽네요.
맛이 확실히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나요. 향이 진짜 오래간다 입안에서. 우와.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핸드드립 커피.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터 그 매력이 궁금하다. 커피가 너무 맛있고요. 일하시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카페 분위기도 좋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또 진하게 내려주기도 하시고 좀 연하게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도별로 매력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커피가 훨씬 더 맛이 있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7년 이상 된 바리스타들이 손님 취향에 맞춰 커피를 내려주는 특징이 있는 이 카페. 씨로드와 함께 좋은 점이 있다는데? 씨로드로서 활동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역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정보 공유가 빠르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앞서 먼저 선점한 트렌드를 배울 수도 있고 저희가 먼저 선점한 트렌드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커피 시장이 커져서 서로 많은 걸 공유할 수 있고 바리스타들도 서로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은 깔끔한 디자인이 먼저 눈에 띄는 카페. 작은 공간이지만 심플한 분위기를 살린 이곳은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음료로 젊은 손님들의 입맛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아니 지금 밖에서 잠깐 보니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뒤에도 보니까 단 모양이 딱 눈에 들어와요. 네. 저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닻이 이제 배가 휴식을 취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손님들에게 조금 휴식, 좀 편안함을 좀 드리고자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로고만큼이나 이곳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섬세하게 커피를 내리는 손길, 바로 챔피언의 손길이란다. 코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에서 1등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죠? 네, 2013년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챔피언분이랑 저랑 인터뷰하는 거죠? 네. 영광입니다. 커피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커피 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고요. 네. 처음 이제 커피가 그냥 마시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공부하면서 커피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메뉴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크림이 가득 든 슈와 더치커피에 우유 크림을 올린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 드디어 송민서 리포터 앞에 놓인 이곳의 대표 메뉴들. 비주얼부터 합격점. 맛은 어때요? 와, 이 하얀 거품 같은 게 거품도 아닌데 정말 부드럽고요. 입에 향기가, 풍미가 정말 풍부하네요. 아직도 향이 남아있어요. 와, 역시 챔피언이 만든 커피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혼자 먹어도 맛있고 둘이 먹어도 맛있는 슈의 부드러움과 우유 거품의 달콤한 조합에 절로 엄지척. 오늘의 마지막 스탬프까지 받았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씨로드 스탬프 투어 하면서요 이렇게 도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갈 곳이 좀 많죠. 사실 저는 커피는 잘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해보니까 커피의 매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의 도시 대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스탬프 투어 하시면서 커피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아요. 대구의 커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들의 커피에 대한 열정이 퍼져나가고 있다. 스탬프 로드로 이어진 그들의 뜨거운 열정, 커피 향처럼 오래 지속되길 바라본다. 네, 이 무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커피 한잔 했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열치열 음식들인데요. 전북에서 만나보시죠. 당신,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는 게 정석이지만 자고로 이열치열이라 하였으니 여름에 맞불 작전을 놓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여름이온 내게로 오라. 화끈하게 때론 후끈하게 더위를 무찔러줄 이열치열 음식들 지금 시작합니다. 후끈후끈한 날씨 속에도 부지런히 돌아가는 전통시장.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곳 시장에 왔을 때, 야, 과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음식 있으신가요? 아, 여름에는 팥죽을 먹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팥죽이요? 옛날에는 삼계탕이었는데 지금은 팥죽을 먹어야 그냥 우편물이 툭툭 빠져나가요, 그냥. 모래내시장 척척박사의 강력 추천에 힘입어 당도한 맛집. 오래 삶아낸 팥을 곱게 갈아 만든 이 팥죽이 여름을 책임질 후끈한 주인공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 팥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네, 고소한 맛 나죠? 네, 맞아. 네. 근데 여기 또 보니까요, 어머니, 이 팥이 좀 약간 진하기가 또 진해요. 원래는 빨간 팥으로 해요. 빨간 팥으로 죽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채색빛이 나는 팥이 있거든요. 예, 그거 보고 희나리 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옛날에 팥밥 그걸 갈아갖고 쌀에다 섞어서 밥을 해먹어서 팥밥 해먹는 팥이에요. 근데 가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빨간 팥이 5kg면 그 팥은 희나리 팥은 2kg 딱 섞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팥과 붉은 팥의 황금 비율이 이 집 팥죽 맛의 포인트. 피로회복에 좋은 당질이 풍부한 팥은 여름철 원기회복 음식으로 제격인데요. 쫀득함을 더해줄 새알심과 함께 영양 만점 팥죽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초콜릿 느낌도 나요. 이 팥죽을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나요, 어머니? 이제 자기 식성에 따라서 그냥 드시는 분도 있지만 설탕 조금 타서 드시면 더 맛있더라고요. 고소함과 달달함을 넘어 이제는 후끈하게 입맛을 달구는 팥죽. 뜨거라! 아우! 뜨거라! 어머니, 아우, 뜨거. 아니, 지금 밖에 날씨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이 더운 날씨, 이 뜨거운 것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혀를 대야 되나요, 이게? 복날 먹으면 복죽이고, 피로 회복제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뭐 오장 육보 뭐, 근데 그 민간요법에도 팥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조상들의 삼복도일을 책임진 복죽의 맛 어떤가요? 진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 맛. 텁텁하지 않고 이 팥이 미끌미끌하고 부드럽고 그냥 쑥 넘어가요. 더위를 이겨내고 질병을 쫓아준다는 믿음 덕분일까요? 한여름 뜨거운 팥죽이 보약처럼 느껴집니다. 여름에 빙수로만 먹었던 팥.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2월, 7월 팥죽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들 2월, 7월 최고. 후끈한 팥죽의 매력에 대적할 두 번째 음식. 팔뚝만한 생선이 화끈하게 변신 중인데요. 야,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이거 손질하고 계시는 이 생선의 이름은 뭔가요? 네, 이건 민어라고 하고요.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이 크기가, 야, 이거 뭐, 이게 보세요. 제 상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요. 여름 제철 생선 민어로 끓여낸 민어탕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멸치와 새우, 각종 채소를 넣어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시원한 무와 민어를 넣어주면 얼큰한 민어탕이 완성됩니다. 민어탕이 본래는 남도에서 올라온 음식인데 그곳에서는 원래 지리로 맑게 드셨습니다. 근데 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래서는 얼큰하게 드시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또 칼칼하고 매콤해야지 또 딱 당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리는 안 하고 매운탕으로 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입맛 심폐소생시켜주는 비주얼에 보글보글 침샘 자극하는 소리까지 이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민어 매운탕은 20분 정도 끓이면은 뼈에서 우러나오는 영양소가 풍부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기력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끓여내 민어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국물부터 호로록. 야, 생선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요. 얼큰하고요, 칼칼하고요. 그 다음에 맵지도 않고 깔끔하고요. 군더더기가 없네요. 야. 민어는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엄청 토실토실했는데 이거 살 보세요. 와. 여름이면 제대로 살이 오르는 민어는 단맛과 쫄깃함이 더해져 탕으로 끓이면 감칠맛이 배가 된답니다.
일반 동태 이런 거보다 생선살이 더 도톰하고 식감이나 이런 것도 더 좋고, 그리고 이 민어만의 독특한 향이 또 들어오네요. 민어는 성질이 따뜻해서 설사를 하거나 피로한 사람들에게 잘 맞는 보양식인데요. 화끈한 민어탕이면 이열치열, 올여름 무더위에 제대로 맞설 수 있겠죠? 이렇게 노폐물이 쫙 빠지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바로 민어 매운탕. 여러분들 이열치열 음식에는요, 민어 매운탕 최고!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는 곳.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입소문 제대로 탄 맛집인데요. 매콤 살벌한 비주얼이지만 젓가락 들었다 하면 멈출 수 없다고요. 적당히 맵고 쫄깃쫄깃하고, 제가 먹고 싶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여기에 원기 회복 소곱창을 만났으니 이열치열 마지막 주인공은 낙지 소곱창 볶음입니다. 뭐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는 낙지 육수예요. 소곱창은 그 소의 소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소와 효소하고 단백질들이 많아가지고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낙지 육수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삶게 되면 거의 모든 잡내를 제거하고 간이 배어가지고 더 맛있게 되고 빛깔도 아주 맛있게 변한답니다. 콩나물에 낙지, 곱창을 넣고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음식의 핵심인데요. 눈물 콧물 쏙 빼도록 매콤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 낙지 소곱창 볶음 대령이요. 비주얼상 너무 딱 좋은데 지금 밖에 날씨가 이게 더워도 너무 더워요.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힘들고 그럴 때 매콤한 거 먹고, 또 낙지가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소곱창은 특히 이제 기가 허하신 분들 병우 회복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여기에 기력 회복에 좋은 재료가 더해지니 더위에 지친 입맛 되찾기는 시간 문제겠죠. 낙지의 매콤함과 그 다음에 곱창의 고소함, 그 다음에 이 콩나물에 싹 쌈을 싸줘가지고 같이 조합을 이루는 이 맛, 매우면서도 맛있고 계속 들어가는 맛. 후끈하고 화끈한 맛에 범준 씨의 숟가락이 멈출 줄 모르는데요. 배불러도 포기할 수 없는 마무리, 돌판 볶음밥까지 클리어. 열은 열로 다스려라. 올여름 한번 이열치열 음식으로 견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아 와라! 삼복더위를 책임지는 후끈한 팥죽, 여름이면 제대로 물오르는 민어탕, 낙지, 곱창, 콩나물 3박자의 콜라보 낙지 소곱창 볶음까지. 무더위에 지쳐 무기력해진 당신, 여름보다 더 후끈하고 화끈한 음식으로 여름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에 본 이 낙지와 소곱창의 콜라보레이션, 그 맛이 참 궁금한데요. 이 매콤한 낙지 소곱창 볶음을 밥 위에 얹어서 비벼 먹으면 한 3공기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점심 메뉴로 이열치열 음식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아름다운 야외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77명의 시립국악단과 원음합창단이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야외 음악회. 여수 밤바다와 함께하는 국악여행은 오늘 저녁 8시 여수해양공원에서 펼쳐집니다. 관람은 무료니까요. 여수 밤바다의 낭만과 또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에 함께 해보셔서 한여름밤의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순천시의 주정차 지도 단속 시간이 변경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연장되고요. 대신 퇴근 시간 단속요원의 근무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또 버스 승강장 등 보행 공간과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없이 지도 단속 이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